안녕하십니까? 로드마스터 세계 시민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중동 버전 세계 시민교육을 7월 말까지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잠시 끝맺음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찾아뵈려고 하니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판 신분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에 어떻게 지금까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이거 놓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자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약자 앞에서 우쭐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분제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중세 유럽에는 왕, 영주, 기사, 소장농으로 나누었던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등급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등급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 윗등급으로는 절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 또한 그 등급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는 국적에 따라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급으로는 이곳의 주인인 현지인들, 그리고 GCC의 아랍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이곳의 주인으로 실세, 국가들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면서 특권 계층으로 살아가요. 이들은 가족과 함께 당연히 살아가고 한 집안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랍식 저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등급으로는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 그리고 유럽 백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도 여기에 속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의대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면 1등급으로 분류를 해준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2등급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넉넉한 월급을 받으며 가족들도 본국에서 다 데려와 이곳에서 같이 살아요. 차량도 한 대 이상, 2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고급 주택단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급으로는 아랍 사람들, GCC 국가 이외의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부 인도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데요. 여기는 중간 매니저급의 사람들로 가족들을 데려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차량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 저렴한 지구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수단, 에티오피아 등의 나라가 이곳에 속한데, 이곳에 속한 사람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건설 현장이나 집의 내니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은 본국에 두고 혼자 아라비아 반도에 와서 돈벌이를 하며 돈을 본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죠. 당연히 차량은 없고 집단 숙소에서 여러 명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GCC 내에도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타르와 UAE고요. 두 번째로는 쿠웨이트, 사우디, 바레인, 오만의 순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순으로 나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은 이 순서대로 현지인들이 가장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서열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라별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GDP라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카타르가 전 세계 1위, 2위를 합니다. 그래서 1위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7위예요. 그래서 1등급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1위와 7위는 좀 큰 차이가 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는 국제도시,
중동, 아프리카의 허브가 되는 그런 중요 거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1등급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타르와 UAE는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현지인들끼리 그렇게 그닥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쿠웨이트가 랭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위에 사우디, 23위에 바레인, 오만, 이 순서대로 서열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국가별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왼쪽은 UAE 마트 계산대의 직원들입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과 또 노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계산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사람인데 다 외국인 근로자죠. 특별히 그 4등급에 있었던 그 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이 일들에 속해서 합니다. 오른쪽은 오만 마트 계산대의 모습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현지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드레인 일도 현지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은 또 계산하는 사람은 현지인인데 비닐에 물건을 담아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제4등급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기사들을 비교해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UAE 현지인들은 택시 기사 같은 거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운행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바레인 택시의 모습입니다. 현지인이 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현지인이, 그 자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수준, 그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더 쉽게 신분사회, 계급사회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적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월급의 수준, 사는 지역, 삶의 형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은 룰 브레이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학교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선생님이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곳이 학교인데, 만약에 한 학생이 막 떠들어서 혼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이 혼을 내면 조용히 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잘 따라야 수업이 잘 진행되고 계속해서 진도가 나갈 텐데, 그 학생이 반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했던 그 학생은 그 다음날부터 서열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저 아이는 왕족이니까 건드렸단 큰일 나네? 라고 해서 그 아이가 1위가 되고 선생님이 2위가 되고요. 나머지 학생들이 3위가 되는 그러한 신분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질서를 막 깨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분 사회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무질서, 혼란이 막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우를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차별과 등급으로 나누어진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국적과 나이, 성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인권 선언인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태어났고 평등한 권리, 존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제기구나 여러 NGO 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불평등하니 나를 평등하게
나의 인권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또한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혹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당시에도 이 세상은 암묵적으로 신분이 나누어졌어요. 특별히 그 중에 천대받았던 고아와 과부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천대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을 누리고 있었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잘했지만 그리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그러한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이 권력이 있다라고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뒤에서는 욕을 하는 이중적으로 행동하면서 나누어진 그 신분사회를 없애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신분들을 다 철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이 신분사회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신분사회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룰 브레이커, 질서 파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곳의 질서를 다시 뒤바꾸면 너희들도 이곳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고 불순종했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죠. 그 질서를 파괴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면서 감추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그 옆에 있었던 가죽을 잡아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을 잠시 가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욱더 잘난 사람을 보면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야,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난데 라고 하면서 내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동안 자신들이 열심히 일했던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냈어야 하는데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으시지 않지?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부족한 사람인가?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렇다면 저 아벨만 없다면 내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또한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지내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랑 보내면 나도 괜히 저 사람처럼 못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지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은 못난 사람, 난 잘난 사람 이렇게 하면서 신분을 나누면서
내가 만족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죄인들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약자 앞에서는 막 우쭐거려요. 근데 강자 앞에서는 막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판 신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것에부터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혹이나 강자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그것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사회에서 우리가 낮은 등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등급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는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계급을 나누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며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계급사회로 나눌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쭐대거나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적색 경보가 울린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계속해서 나누는 이 신분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우쭐대거나 혹은 위축되는지 그것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